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에 기가팩토리를 증설할 계획이라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월 착공 2년여 만에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10일 베를린의 오더 슈프레지구에 따르면 테슬라는 연내 증설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을 기존 연간 50만 대에서 100만 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인력 모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일 테슬라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트럭 관련 채용 공고 10건을 게시했습니다. 모델 Y 생산과 4680 배터리의 생산 차질 등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던 사이버 트럭 생산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1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2025년까지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협력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비나와 세아윈드는 풍력발전기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현대스틸산업과 삼강에너멘티는 자켓형 기초구조물을 오스테드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플은 유럽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유럽에서 30에서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약 22%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력사들의 탄소 중립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제품 생산 시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낸드플래시 공급사인 SK하이닉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텔레콤의 UAM 파트너사인 조비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지난 8일 SK텔레콤이 도입 예정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4인승 이비톨 S4 항공기에 대한 가망성 기준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동력 상승 운송으로 평가된 이비톨의 동력 리프트 설계에 적절하고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가망성 기준을 제안한 겁니다. 아직까지 UAM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FA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이에 따라 조비의 이비톨 상용화가 더 앞당겨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더구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지금 기가팩토리를 증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죠. 네, 네네네.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 판매량이 좀 높아졌는지 이렇게 좀 베를린의 공장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잘 팔려서 그런 거고요. 뭐 증설 관련돼서는 이미 네. 그 7월에 한번 중단을 했었어요. 뭐 그게 그 증설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미 이거는 이제 증설 이제 매정은 된 건데 이제 뭘 만드냐가 뭘 증설하느냐가 중요했는데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주당 이제 뭐 모델 Y를 이제 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증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뭐 잘 팔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모델 Y 독일에서 그러니까 베를린 기아팩토리에서 만드는 그 전기차의 모델 Y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LG 엔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LG 에너솔루션 거의 2배 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배터리 그 공급량도 2배 는다. 그래서 아마 이 기사 나가고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던 것 같고요. 뭐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그 전기차들 증산 문제, 국내 배터리 업계들이나 좀 관련 기업들의 그 연관도 잘 보시면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뭐 외국 기업이 뭐 공장 늘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따라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량도 네. 2배 이상 늘어날 그리고 거다. 또 이제 거기에
그 전기차 공장에 들어가는 뭐 공장 업그레이드 하려면 네. 이제 증설하려면 기계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 기계를 어디가 넣는 건지 한번 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네. 있습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관련한 회사들까지 같이 네.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 네. 출시 관련해서 말도 많은.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세 차례나 좀 연기가 됐었다. 네. 그래서 이 로이터가 이 사이버 트럭에 장착할 4680 배터리 양산 능력에 좀 의문을 제기했다. 네, 네, 네. 이런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일단은 있나요? 정리는 됐죠. 내년 말에 나오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 뭐 최근에 그 더그로 기사를 보시면 그 사이버 트럭 생산된 관련 인력을 지금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로이터에서는 4680 이제 배터리 파나소닉 만드는 건데 그게 좀 문제가 그 양산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물량 확보에 좀 애를 먹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좀 더 다른 이제 현지 매체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배터리 문제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좀 자동차 강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표현하면 네. 그 이제 뭐 고강도 스테인레스 스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강도 차광 제품인데 뭐 사이버 트럭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 네.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전 실물을 이제 전시가 네. 많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게 무슨 왜 이름을 트럭으로 했는지 사이버는 이해돼요. 정말 네. 사이버스러워요. 네, 미래의 자동차 네. 같이 생기긴 네. 했는데 왜 트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면 벌써 저 설판이 약간 좀 다른 자동차 강판이랑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이제 또 머스크의 또 장난감 회사죠. 장난감의 또 하나의 장난감인 이제 그 항공 위성을 쏘아 올린 기업 거기 그 로켓에 들어가는 그 차광 제품을 스테인레스를 또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이 그 수급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이 철강 이쪽에 문제가 있다. 네, 그게 수급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다. 근데 일단은 내년 일론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내년 말에 나온다. 뭐 관련 인력도 좀 생산 인력도 충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년 말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대기 물량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네. 혹시 우리나라도 좀 출시가 되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왜 우리나라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일단 대부분 다 그 국내에서 일단 소비되는 것 같아요. 현재 물량은. 네, 테슬라 관련 이슈들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그렇죠. 내용이었는데, 말도 많은. 일단은 오스테드가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업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오스테드가 뭐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 최대 풍력 발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유럽 기업, 덴마크 기업이죠. 그 이름도 약간 낯서실 건데, 근데 일단 뭐 이쪽 풍력 발전 업계에서는 뭐 넘버원, 뭐 애플 같은 존재죠. 근데 아무래도 북유럽은 특히 유럽 기업들은 이제 탄소 중립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 오스테드가 어떤 풍력 단지를 개발하거나 수주할 때 거기에 자기네 거 다 제품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어떤 이제 이제 그 풍력 발전에 어떤 일정 하부 구조는 뭐 어느 업체 나눠주기도 하고 뭐 터빈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재하청을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한테 물량 공급하려면 너희 만들 때 탄소 중립 원칙을 지켜라. 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 이제 저희가 기사가 약간 좀 손다운 시켰는데 오스테드 한국법에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 강제한 사항은 아니다. 그냥 권고다. 권고했을 뿐이다. 근데 그렇죠. 뭐 자기네는 권고인데 물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원청업체한테 원청업체가 이렇게 한다는데 난 됐고 내 마음대로 할래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 그 베트남 법인 두산 비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단 베트남 그 이제 뭐 오스테드랑 연관이 돼 있고 또 뭐 삼강 MNT나 뭐 CS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 풍력 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스테드가. 그래서 당장 이 탄소 중립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이게
비근한 예로 애플이랑 똑같아요. 얼마 전에 애플이 선언을 했죠. 협력 업체들과. 네.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50년, 2030년까지 뭐 100% 신재생 에너지로 해가지고 네. 뭐 핸드폰을 만들겠다.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협력 업체들은 그걸 중수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동참하는 걸로 선언한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기사에서도 예. 이제 나왔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우리도 오스테드도 지금 기사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30년인가요? 예, 30년인가 거기 그때까지 우리는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풍력단지를 만들겠다. 예, 그럼 거기에다 모든 업체들도 다 그걸 준수해라. 라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죠. 어떤 뭐 공장을 돌리는데 뭐 태양광이나 뭐 아니면 다른 뭐 풍력 발전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될 거예요,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애플도 이렇게 좀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애플도 뭐 태양광이랑 풍력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는 그렇죠. 나와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구체적인 뭐 지역이나 뭐 또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는 사실 언급이 된 바는 없었는데 된 건 없죠. 예.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그러니까 없는 앞으로 건가요? 모든 이제 자기들의 오스테드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다 그렇게 원칙을 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협력사 업체들이나 공급사 업체들은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장은 100% 신재생 에너지를 돌려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느 지역을 특정한 게 아니라 그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부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곳은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인 마찬가지입니다. 건가요? 네네네네. 네, 여기까지 이제 탄소 중립 기조를 따르는 좀 기업들의 이런 입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UAM 관련한 네네. 소식도 짚어볼 텐데 네네. 지금 이 기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가망성이라는 건데 네. 이 가망성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항공기가 얼만큼 안전하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이제 기사에서는 이 UAM에 대한 정부의 규정, 뭐 규제 네.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조비가 이 이비토를 지원하게 된 것도 맞아요, 네. 이것과 관련이 있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 연방 항공 규정이 어떻게 했길래 좀 이렇게 연기가 된 건지. 일단은 이제 이게 뭐 이볼트라는 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수직 이착륙 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돌아가는 전기 비행기죠. 근데 이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제 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택시, 그러니까 하늘 나는 택시로 많이 쓸 거다. 이동수단 에어택시라는 말로 별칭으로 불리는 거죠. 근데 정식 명칭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또 비행기 종류예요. 근데 이게 기존 비행기가 다르다 보니까 기존 규제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게 또 이 이볼트는 또 비행기랑 자율성이랑 또 연관돼 있거든요. 대부분 다 무인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해가지고 도로 막히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이동 수단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기존의 FAA,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항공 규정, 그러니까 미국이 좀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 아마 상업화가 가장 빠르고 모든 이제 산업에 아마 표준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FAA에서 이제 이거가 이볼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기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소형 비행기의 기준을 갖고 와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좀 많이 다르니까 올 초에 이거 규정을 좀 손봐야겠다. 지금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UAM 파트너인 볼로콥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스타트업인데 이 업체가 작년에 원래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에. 근데 이제 이 규정이 완비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뤘다가 지금 다시 내년에 상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제도 완비가 끝난 것 같고요. 유럽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일단 2024년 상업화. 그러니까 조비도 그렇고 몇 가지 이제 앞선 업체들이 조비, 그다음에 뭐 블록업터 몇 군데가 있어요. 릴리움 다. 뭐 대부분 요 시장은 미국 업체들이랑 이제 유럽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항공기 만드는 회사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에어버스와
그쵸, 보잉이 보잉. 있죠. 보잉은 미국 업체고 그다음에 에어버스는 유럽, 유럽의 프랑스, 업체들이 이제 네. 얼라이언스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이 앞서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두 지역 모두 2024년 상업화를 전제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궤도 정비는 올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나온 그 규정 가지고 지금 조비나 블록업터들이 지금 그 안정성 규정을 좀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2024년에 상업화 그 시기는 예, 뭐 웬만하면 지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규정이 이거를 비행기로 보느냐 아니면 헬리콥터로 봐야 보는 되느냐 분야, 이 예, 시각을 그렇죠. 두고 많이 네, 엇갈리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것 그리고 같아요. 거기에 또 이제 자율 기능이 있어가지고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2024년에 이 상용화를 하려는 이유는 또 파리 올림픽에 맞춰서 맞습니다. 좀 네, 예. 어디가 선점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시범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용산이다 아니면 뭐 삼성동이다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아마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흐름을 보고 일단 그 규정을 어느 정도 레퍼런스 해가지고 규정 만들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좀 이 규정에 맞춰서 좀 안전한 상품을 내놓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우리나라 다르게 먼저 기업들이 선도하고요. 그 규정이 같이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콕 하면서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처럼 먼저 규정이 있고 업체가 가는 게 아니고. 기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 그래서 조비랑 뭐 조비를 위시해서 미국의 그 UAM 뭐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그 FAA 고위 관계자분들이랑 많은 이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기사에서도 뭐 며칠까지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움직인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사 속 내용들 짚어봤고요. 오늘은 테슬라 관련 이슈와 그리고 탄소 중립에 따라서 공급망까지 좀 재생에너지를 요청하는 기업들 그리고 UAM 관련 기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